예,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경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동욱 교수입니다. 예,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이건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그것을 요약해서 그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동거가구의 재난 예방을 위한 가상현실 개발 연구라는 제목인데요. 예, 저희는 이제 그 앞서 발표했던 김지영 교수님 팀과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융합형 일반 공동 연구에 그 선정이 돼 가지고요.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넘기. 오케이. 이거 누르면 들어가. 예, 됐어요. 이거 누르면 됩니다. 제 과제명은 원래 과제명이 뭐냐면 재난 대비 훈련 활성화를 위한 가상현실 프로그램 개발 연구라는 그 과제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차고 4억 3천 예산인데 일단 연구진 구성을 좀 보시면은 일단 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내영 교수는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교수시고, 그 다음에 김종국 교수는 건축학과 교수, 그리고 전병환 교수는 스포츠건강학과 교수입니다. 오늘 또 여기 참석을 하셨는데요. 좀 전에 발표했던 그 가천대 연구팀하고 좀 같이 말할 게 많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경대 신문방송학과의 김정기 교수님, 이렇게 해서 5명으로 연구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연구 목표는 뭐냐면은 그 재난과 가상현실이라는 학문적 주제 융합을 통해 효과성이 높은 재난 대비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걸 이제 저희가 신청할 때 기존의 연구를 좀 많이 살펴봤는데 보니까 그때까지 가상현실 관련 논문들을 보면 주로 뭐냐 하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상현실 프로그램 만들었다. 이 시각적으로 실물하고 얼마나 비슷하냐 뭐 이런 식의 연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쭉 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안에 내용 콘텐츠가 굉장히 좀 부실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채워넣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건 시나리오 개발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에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영화 시나리오라든가 그다음에 뭐 어떤 게임과 몰입 심리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켜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VR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연구를 그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재난 대비 가상현실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그리고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거. 그건 이제 어떻게 보급을 할 거냐. 그거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제도 설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그 중점을 두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그러니까 이 과제가 선정됐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요거 신청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건축학과 김종국 교수하고 같이 그 융복함 전할인 문화학예술 융합에다가 논문을 2편을 투고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애초에 거기서 이런 식으로 가상현 VR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논문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데 만들려면 이제 뭐 예산도 있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확대시킨 겁니다. 확대시켜서 연구진을 이제 더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지적했던 게 뭐냐면은 기존 연구가 정교한 시나리오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각적인 몰입감이 강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재 대비 필수 조건의 습득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제를 신청하기 전에 보면은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화재 사건이 또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때 그 화재 사건을 보면은 애초에 그 화재 당시에 그 사람들이 대피만 제대로 했어도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재난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은 재난에는 항상 보면은 어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골든 타임도 시간을 허비하다가 그 재난에서 목숨을 잃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한 그거를 미리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미리 학습. 미리 학습했을 때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재난 예방 훈련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만들면서 애초에 이걸 VR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면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흥미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영화학과 교수님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정규 교수는 원래 게임 이쪽을
논문도 많이 쓰고 연구하신 분이라서 게임적 요인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현실과 현실의 재난훈련 동작 등 뭐 디지털 멀미 이런 거에 관한 것을 이제 전배한 교수가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추가해서 연구를 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VR을 원래 이제 궁극적으로는 VR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저희가 1년 차 때 그래서 VR 기기하고 이런 거를 좀 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VR 관련 기술이 계속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엑스포 이런 데도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게 올 초에 갔던 때하고 최근에 또 갔던 거 보면 기술이 또 발전했어요. 그래서 1년 차 때 저희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제작 이건 필요가 없고 시나리오를 먼저 개발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실제 VR 개발은 마지막 연차에 하면 충분하다.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시나리오에 관련된 특히 이제 그런 논문과 그 다음에 이 분야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뭐 이런 거 관련된 논문 위주로 해서 4편의 논문을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맨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제가 김종국 교수와 같이 쓴 1인 가구의 화재 예방 대책 연구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다음 오늘 발표할 거는 반려동물 동고 가구인데 사실은 이게 그 메뉴에 있던 논문에서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 화재 예방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굉장히 많죠. 특히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외로워가지고 많이 키웁니다. 그러다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요. 화재가. 그래서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화재 말고도 반려동물 때문에 발생하는 재난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몰아서 그 시나리오라 그럴까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하고 제가 논문 쓴 게 가장 최근에 이제 8월 달에 발표한 겁니다. 그것의 이제 내용을 제가 지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많이 써놨는데 이걸 제가 뭐 다 여기서 발표할 수는 없고 일단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펫 가구 과 관련된 경제 영역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펫코노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쭉 보면은 펫푸드, 펫테크, 펫금융, 뭐 펫플레이, 펫리빙 이게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반려동물 관련해서 엑스포도 지금 많이 개최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맨 위에 보면은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 사망 통계 조사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3,300명이 감소를 했는데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 수는 어떻게 되냐면 전년 대비 47만 가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소되는 것보다도 그 반려동물 는 게 더 커요. 그만큼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로 인한 재난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화재입니다. 화재.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가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소방당국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려동물 왜 키우느냐? 기본적으로 외로움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반려동물 이쪽 연구하는 분야에서 나온 논문 보면은 반려동물 키움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혜택 크다. 이건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하고 그 주인하고 유대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그 주인이 느끼는 또 심리적 상실감이 너무 커집니다. 그걸 우리가 펠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펠로스 증후군. 그래서 펠로스 증후군이 심한 경우에는 주인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한 그 사회적 그 비용이라고 할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런 심리적 재난이 어떤 게 있냐면 주인이 굉장히 반려동물을 부주의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갈 때 반려동물을 그냥 줄만 잡고 같이 타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반려동물의 신체 일부분이나 혹은 목줄이 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반려동물 상처를 입거나 심한 경우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승강기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주인하고 그 반려견하고 같이 탔는데 그 반려견이 이건 주로 이제 덩치 큰 반려견 얘기인데 갑자기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줄 잡고 있다가 그 주인이 손가락이 잘라진 그런 사고들이 여러 번 발생합니다. 제가 뒤에 통계표를 인용을 해놨는데 그걸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화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전기 레인지 있죠. 전기 레인지.
전기 레인지 위에 이건 개보다는 주로 고양이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레인지가 하이라이트하고 인덕션이 있는데 인덕션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전용 냄비나 뭐 이런 걸 써야만 불이 들어오죠. 근데 하이라이트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요 반려동물로 인해서 하이라이트 인덕션 이 전기 레인지에서 발생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 화재 현황 표를 제가 제시해 놨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이게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건수가 뭐 2019년 상반기 10건, 2018년 20건, 17년 7건 뭐 이렇게 돼 있죠. 재산 피해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화재 발생 사례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고양이, 그다음 반려견, 개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바닥에 놓여 있는 뭐 여기 나온 것처럼 화목 보일러 주변에 세우는 쓰레기통을 애완견이 넘어뜨려 화재가 발생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애완견이 무선 전화기 배터리를 물어뜯어 가지고 전화기 배터리가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화재가 나고 그래서 뭐 향초를 넘어뜨려 불을 냈다든가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재 고위험 가구를 보면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1인 가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근데 1인 가구가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가 딩크족입니다. 딩크족. 그러니까 딩크족은 더블 인컴 노 키드 이 약자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은 맞벌이 부부인데 딩크족 같은 경우 반려동물 키우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딩크족을 하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교육비 부담도 크고 뭐 주거비 부담도 크고 그런 부담이 크니까 그죠? 애 낳아서 키우면 뭐 교육비도 엄청나게 들고 하니까 그냥 결혼은 했지만 애는 안 낳고 대신 아이 대신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딩크족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딩펫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딩펫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단순히 아이의 대안으로 여기지 않고 돌봄의 책임과 무게를 느끼며 키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온 기사 보면은 이런 반려동물이 아팠을 때 돈을 수천만 원 써요. 그러니까 병원비로. 저도 이제 그 한 마리 키우는데 개를 저도 뭐 저는 뭐 딩크족은 아니지만 저도 이때까지 들어간 돈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수천만 원의 돈을 지불하는 거죠. 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충격 주는 게 바로 펠로스 증후군이죠. 펠로스 증후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반려동물이 죽은 뒤에 느끼는 상실감으로 해서 나타나는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은 PTSD까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반려동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이 펠로스 증후군에 대한 관리를 사실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주인의 부주의로 인한 반려동물 사고 유형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 실제로 나타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6년 9월부터 복합 쇼핑몰에서 반려견의 동반 입장이 허용됐어요. 근데 복합 쇼핑몰 가면은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다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에스컬레이터를 반려견을 데리고 탄다. 그럴 때는 반려견을 안고 타는 게 기본 예절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안 나요. 근데 귀찮기 때문에 그냥 줄만 잡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다가 실제로 이렇게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소형견들이 발이 끼이는 거죠. 에스컬레이터에. 팔 끼면 이제 발에 상처 나고 그러면은 병원 가서 치료하는데 그랬을 때 주인 입장에선 마음이 뭐 좋겠습니까?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여기 실제 사례 보면은 주로 뒷다리를 많이 다치고 대부분 다 이제 사고가 크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갔을 때 이제 에스컬레이터 주의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키우는 건 제가 봤을 땐 아이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주의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사고, 여기 나온 것처럼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문이 닫히는 도중에 견주와 반려견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출발을 하고 반려견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때 잡고 있던 목줄을 못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줄에 의해 손가락 부상을 당하는 경우인데 그것이 이제 그 통계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2016년도부터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부상 정도를 보시면은 손가락 2개 절단, 손가락 1개 절단, 손가락 골절, 손가락 3개 절단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로 이제 대형견들이겠죠. 소형견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엘리베이터 탈 때도 반려견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안아야 돼요. 그게 안는 게 원래 뭐 기존 예입니다. 근데 안 하죠. 안 하고 가끔가다 문제됐던 뭐 연예인들 키우는 집에서 줄 없이 반려견 데리고 나가다가
갑자기 물고 뭐 이런 사고 나서 터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안전이기도 하지만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도 기본 예절하고도 사실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잘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려동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난이라 그럴까? 이걸 이제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크게 이렇게 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VR 형태로 가상현실에 이제 제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작업을 할 생각인데 그걸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실제 발생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의 내용을 가상현실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 착용하고 이제 본 사람이 아 이러면 이런 화재가 실제로 났구나. 이러면 안 되겠네. 그래갖고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논문에는 제주도 소방청에서 실험한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개하고 이제 고양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덕션 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이거 다 해봐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또 화재가 어떻게 나냐 뭐 이걸 해갖고 그 결과 실제 논문에 있는데 제가 여기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런 내용들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제가 페코노미 한 분야에서 페테크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은 이 요새 있는 디지털 기술을 반려동물 키우는데 필요한 그 어떤 기구나 이런 데다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페테크가 좀 잘 적용이 된다면 화재나 이런 거를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전기레인지 전원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여간 가상현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거 필요성을 이제 느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견주,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이 어떤 제품 같은 걸 살 때 그런 걸 요구하겠죠. 요구하면은 기업에서 또 그런 기술을 개발할 테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하는 사고 발생을 가상현실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거는 서양 선진국가 같은 경우는 법으로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견 같은 경우 몇 킬로 이상 되는 거는 무조건 뭐 이런 거 이런 식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규정이 지금 약해요. 지금 시작 단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되어 가상현실에서 활동하면서 사고 상황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와 예절을 익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펠로스 증후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수의학과 이런 데서 굉장히 그 열심히 연구하는데 자 그래서 평소에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펠로스 증후군을 감소시켜서 사적 비용을 이제 줄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한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한 내용을 간략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걸 이제 가상현실로 실제로 만드는 거는 내년에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는 뭐냐면 그 업체 있죠. 업체하고 좀 협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각종 박람회 이런 걸 많이 가보고 있는데 제가 상반기에 갔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서 사실 그런 박람회 행사가 좀 못했었잖아요. 근데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지금 뭐 박람회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보니까 다음 주에 또 저 킨텍스에서 디지털 대전환 엑스포라는 걸 하는데 거기 가면은 근데 이 VR이 사실은 또 한 가지 지금은 단순히 VR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알다시피 메타버스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쪽으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으면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하여간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신의 기술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일단은 콘텐츠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것을 적용해서 내년에 이제 저희가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것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